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 내용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두는 거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이제 93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국토계획법의 전체 구성 관계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 내용을 좀 학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번 체계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지금 배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행정계획 수립 절차, 그 다음에 그 중에 관리계획의 구체적 내용으로서 용용, 기도, 지입, 그 다음에 난개발 방지 목적의 개발행위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여러분이 학습하시게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것 자체에도 하나 이제 투기 방지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토지거래 허가 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국토계획법에 토지에 관한 투기 방지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법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분양권 등의 전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영역이 또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투기지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데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보통 이제 부동산 투기 규제책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법에 흩어져 있지만 한번 제가 전체 목록을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는 소유권과 지상권의 이전 설정에 따르는 유상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게 있어요. 허가받지 않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없는 내용이 있죠. 그런 것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고 해서 분양권 등의 전매를 제한할 목적에서 지정하는 것을 투기과열지구다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청약을 함으로써 실수요자가 이제 뭐 떨어지는 거죠, 당첨해서. 그랬을 때 이제 실수요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바로 실수요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한을 거는 걸 투기과열지구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투기지역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이제 부과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 이제 세원을 좀 더 확보하는 목적도 있고, 투기를 좀 더 차단할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 투기적, 주택 투기적 이렇게 해서 그 대상을 따로 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법률에 관계없이 부동산 투기에 관계되는 각종 내용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첫 번째 토지거래허가 제도 먼저 들어갑시다. 우리 토지 공개념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라는 게 사인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일정 시점 동안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는 있어요, 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남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토지라는 게 공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적으로 또 규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토지 공개념 사상이다.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토지 공개념 사상이 반영된 제도로서 토지거래 허가제도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토지 공개념 사상이 반영돼서 나타난 제도다. 그렇게 뭐 이해를 해 보시면서요. 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이제 선거 전에 치른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2002년이에요. 2002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후보자 중에 노무현 후보자와 이회창 후보자께서 대통령 후보자로서 나섰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후보자 선거 공약의 내용 중에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뭐 수도라도 옮겨서라도 지역 균형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의 선거 공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당선이 되어야 실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시점까지는 투기바람이 불고 말 뭐 그런 내용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의 결과
노무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부터 충청도 땅 사러 가자 이렇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2003년 2월 25일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당선되신 분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공약을 제시했으니까 실행을 할 거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한 일주일 전입니다. 그래서 2월 18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이미 뭐 투기 발생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은 이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되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건설교통부 장관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느냐? 충청남북도 11개 시군 지역에서 주상공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투기바람이 불 가능성이 높은 것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요, 모든 거래 계약이 허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투기바람이 부는 대상 지역이라고 합시다. 제가 그 영역 안에 땅 10평 어떻게 취득했다고 쳐요. 그럼 나중에 서로 그 지역이 개발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토지 10평 가지고 무슨 떼돈 벌 일이 있습니까? 그래, 일정 면적이 넘는 거래 계약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적을 설정을 하는데 법령상의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령상의 기준 면적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대상 기간이란 게 있죠. 그래서 무한정 이렇게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5년이라는 이제 기간인데 5년 이내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으로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게 된다면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최장 기간은 5년을 먼저 정해 놓고 그다음에 또 재지정 연장하는 형태 그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 공고가 났는데 문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지정 공고가 나고 5일이 지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영역 안에서 일정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거래계약 체결 전에 시장님 등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고 거래계약을 체결해야만 그 거래계약에 법적 효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5일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는 거예요. 이때 거래 계약을 허가를 받는데 그 허가를 받는 기준이 언제냐는 것은 매매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여진 날짜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는 허가를 받는 거래 계약이 되는 거고, 그 이전이면 아무런 제한을 받질 않아요. 자, 봐요. 그러면 5일 이전에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고 등기하는 과정이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가 지정 공고가 납니다. 그리고 5일간의 여유가 있죠. 5일 동안은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니까 난리가 난다고 그러죠. 이렇게 가격이 폭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잠잠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2009년까지 잠잠했습니다. 2009년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몇 년 사이에 충청남북도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에요. 부동산 거래에 힘든 부분이 좀 있었죠. 자,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토지거래가 제도라는 게 투기 방지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투기 잡았습니까? 못 잡습니다, 결국에는. 투기는요, 초기 투기가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흔히 말하는 상투를 잡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 뿐이라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투기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초기 투기는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확대되는 것만을 억제할 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허가구역 지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토지거래계약허가제라고 그러죠. 정확한 명칭은 거래계약허가제입니다. 우리 약칭에서 토지거래허가라고 말하지만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를 받게 돼 있죠. 그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가구역을 어디다 지정할 거냐? 이게 단순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주로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뭔가 변화가 발생해야지 개발도 이루어지고 개발하는 과정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화가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뭐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재개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